안녕하십니까, 박철웅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것만 믿고 살면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만이 뭔지 좀 보셔야 되겠는데, 먼저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직원 퇴직금 그냥 은행에 방치하면 14일부터 벌금 1,000만 원. 은행에 방치한다는 게 은행이 잘해주는 게 보통 원금 보장이잖아요. 이 정책은 4월 14일,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은행의 특징은 원금 보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할 때나 뭐 할 때나 원금 보장처럼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은행에 돈 넣는 이유는 안전이죠. 근데 원금 보장까지 하는데 정부가 벌금을 먹이겠답니다. 왜? 단순히 또 다른 수익을 우리 퇴직금이니까 일하는 분들에게 주려고 과연 그러기만 할까요? 좀 보실까요? 좀 더 세부적으로. 실질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율로 인해 손실, 보통 이제 실질 물가 상승률 낮으면 이게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게 좀 심해 보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법까지 개정했죠. 개정 법률 도입. 법을 개혁하는 거예요.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안주와 손실 보이길래 법으로까지 강조하느냐. 이거죠. 이건 한마디로 국가가 어떤 암시를 하는 거죠. 돈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죠. 왜? 법으로 강제하니까. 그런데 이걸 따져보면 다를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저금리. 야, 과거에 저금리 시점에 발효한 정책 아니겠니? 뭔가 발휘해서 그때부터 잡은 건데 지금 금리 올랐잖아. 금리 오르면 인플레이션 잡히잖아.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강행하잖아요. 금리 올라갈 거 알고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힐 거냐 말 거냐. 자, 따져보시죠. 우선은 이자 더 드립니다. 은행이 이자 더 주죠. 우리가 저축, 적금, 이자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통 대출이 더 오르죠. 자, 저렇게 5에서 7%면 정부라 할지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금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은행에 넣어놔야죠. 얼마 안 주네. 5에서 7% 주는데. 그러면 아무 고민 없잖아요. 근데 정부가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니까 법으로 강제하겠죠. 자, 높은 이자는 맞는데 중요한 건 뭐죠? 월 납입 한도. 저게 중요하죠. 월 납입 한도. 대부분이 10에서 30만 원 사이. 1,000만 원, 2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뭐 이게 예금 한도. 그게 아니라 뭐다? 10에서 30만 원 월. 작죠? 작아요. 그래서 저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어요. 특히 뭐에 큰 의미가 없냐면 시중에 도는 유동 자금, 특히 누구의 자금? 서민자금 말고 자산가들. 시중에 수많이 돌고 있는 도금의 상당 부분은 누가 갖고 있다? 만약에 계급적으로 소득층으로 부자와 가난을 찾으면, 나눠서 구분하면 당연히 부자가 갖고 있죠. 자산가가 갖고 있죠.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죠. 거기에는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죠. 저 수익률이면 다 준다고 들어갈 텐데 아니니까. 월 납입 한도 너무 작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존경이 맞지 않는 워렌 버핏.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 뭐죠?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다. 오늘 제가 망한다고 한 것, 어떤 거에 가치를 따져볼 거냐면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저축을 통해 어떤 가치를 얻는가. 즉 아까 프로테지 보셨잖아요. 적금 이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만 믿고 은행에 넣어놓는 그 돈, 그러면 지금의 이자율이나 모든 얘기 나온 거로 안전방어를 한 거고 자산 운용이 잘 된 거냐? 그렇지 않을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게 정부가 먼저 암시를 풍긴 기사가 아까 저거죠. 특히나 현 상황을 제가 막 한 이유는 뭐죠? 과거의 기준, 과거의 사례, 여기에 접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진짜 고민스러운 거죠. 정부도 그래서 저 법을 강제한 거죠.
자, 미 인플레이션 상황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치랍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아까 말대로 최대한 금리로 막을 수만 있다면 금리 해결하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일부는 효과 나죠. 금리가 올리는데 아예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저게 더 이슈겠죠. 저 단어. 우회가 기대가 한 100% 효과를 내기 바랬는데 만약 한 10%밖에 효과가 안 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또는 이유가 금리, 즉 유동성분이 아니었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이런 요즘에 물가 오르는 것들이. 이걸 정확히 봐야 된다 이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진을 하면 환자가 가벼운 병도 더 아파지기도 하죠. 또는 시장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뭔가 막으려고 안정시키려고 했던 시장이 불타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금리 인상 효과의 한계란 게 또 문제가 뭐냐면 요즘 이제 다른 요인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걸 방해하는. 왜? 부족에서 생긴 게 많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유동성, 돈이 넘쳐나, 다른 건 그대로인데, 그러면 쉬운데? 다른 요인들. 자, 사재기. 세계 밀 절반이 중고가네. 중국이 사재기 하죠. 밉죠. 많이 미워요. 여러 가지로 사실 중국 미운 게 많아요. 근데 중국만 사재기 하느냐? 과연 그럴까요? 100억 뭉칫돈 몰린다. 원자재 투기 잔치. 올해 우리나라 기사예요. 왜? 아까 보셨잖아요. 월 납입 금액 얼마 안 받아주죠, 은행에서. 즉, 여전히 큰 자산가들의 돈은 갈 곳이 있다, 없다? 머리 아파, 없다. 철금부터 골재까지 줄 인상. 인상하죠. 더군다나 우리는 부동산 분야에서 일부는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봐도 가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금리가 올라도, 원자재가 올라도 뭐 한다고요? 가야 해요. 진행해야 돼요. 출발해야 되는 이런 정책이 많습니다. 여전히 시중에 나오던 돈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단순 금리만으로 잡기 힘든 상황 하나 얘기하는 거고요. 미 기준금리 오르는데 A금 잔고는 오히려 감소 전망. 황당하죠. 금리가 올랐는데 보통 우리 금리 오르면 기준금리 오르면 중앙은행에서 은행에서 우선 은행 이자 더 주죠. 물론 대출금리도 오른다만 이게 뭔가 작동할 대로 이게 우리 상식이라 과거의 사례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작동해야 되는 뭐가 있잖아요, 추가. 근데 지금 이 말은 다른 거죠. 풀린 돈 많은데 은행도 필요 없답니다. 돈이 필요 없대요, 은행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시중은행 굳이 금리 올릴 이유 없다. 어떤 금리? 적금, 저축은행 금리. 왜? 돈 필요 없대요. 대출도 많이 안 나갈 거고 시장 불안해서. 이미 돈이 충분하대요. 우리가 옛날 알았던 이런 정책들이나 어떤 이 효과들이 좀 우리가 생각한 거 다르게 작동하는 상황인 거죠. 시중의 유동자금 여전히 풍부하죠. 지금 고민인 건 이게 왜 이러냐. 물론 미국이 왕창 너무나 돈을 너무 많이 벌었던 거죠. 이게 뭔가 풀어놔도 내 이 손안에 돌아갈 정도 신호의 조절의 컨트롤 기능에 이게 쉽지가 않다 지금. 더군다나 다른 이유에서 망가진 게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자재가 이게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럴 때 돈은 어디로 가죠? 은행에서는 뭐 나를 대우 안 해줘. 돈이 받는데 나 가면 좀 VIP 대우 해주는데 은행이 날 대우 안 해주네? 그러면 돈 벌러 가야죠. 투기시장으로. 자, 연준 공격적 금리 인상 해봤자 인플레 못 잡는다. 아예 이제 더 심한 기사가 떴죠. 인플레 못 잡는데. 못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원자재. 답답하죠. 인플레 잡기 안 돼버리면 금리까지 올렸는데 이거는 더 심한 거죠. 원자재 공격하러 가죠. 투기 시장으로. 머리 아픈 게 오는 거죠. 그런데 왜 못 잡는다 할까요?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사에서 잡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현재 인플레이션은 통화 팽창, 즉 돈을 많이 뿌렸던 것으로 인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거였으면 단순하게 금리 올려서 야 돈 걷어 이거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뭐죠? 코로나19 공급 시스템, 공급 체계의 붕괴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상하이 봉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보시잖아요. 중국 봉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당장에 뭐 석유값도 움직이죠. 내려가니까 소비를 못 하니까. 그런데 또 다른 거 원자재들은 계속 올라가죠. 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공급 시스템의 붕괴. 전 문제가 쉽지 않다 이거죠. 전 문제인데 그거를 금리로 잡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다르다. 그래서 뭐죠? 금리 인상 해결 안 된다. 인상으로. 이런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축은행, 은행에 돈만 넣어놔. 은행이 계속 불안하니까 시장 불안하잖아요. 이럴수록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전하면서 은행뿐이야! 라고 은행에 돈을 넣는 습관에 우리는 젖어 있고, 그걸 여태까지 절대 진실처럼 믿어 의심치 않고 갔는데, 정부가 암시를 주죠. 그러면 안 돼. 좀 위험해. 인플레이션을 못 막으면 위험해. 너희 직원 퇴직금도 관리 잘해. 뭐 이런 식이 아까 기사거든요. 금리 인상과 원자 상승이 같이 겹쳐지면 최악이죠. 우리가 보통 S의 공포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물가는 계속 올라. 짜증나. 이런 상황. 그러면 은행에 있는 돈의 가치는 답답하죠. 그럴 때 이제 주식시장부터 부동시장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따져보는 게 맞죠.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뭔가 불안한 걸 계속 제거하기 위해서. 은행은 이제 보셨다시피 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면 인플레이션 말로 이제 물가 상승이 당연히 은행 돈은 휴지 조각 되는 거죠. 같이 하락하죠. 시장이 불안하니까 함부로 뭘 하기 싫어.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원자재부터 모든 게 안 좋아지면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니까 주식시장은 춤추겠죠. 일부 전문가들은 대단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시겠지만 상당수의 서민들, 일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함부로 뛰어들면 되나요? 쉽지 않죠. 대단히 어려운 시장이 되겠죠. 부동시장은 좀 달라요. 필수제, 엔드 그리가 부족이라 써놨죠. 아까 제가 암시 좀 했잖아요. 금리가 올라도, 원자재가 올라도 반드시 가야 할 사업이라면. 특히 필수제 관련. 주택이겠죠. 보세요. 은행 저축. 은행 저축 좀 없으면 저축 안 할 수 있죠. 주식시장. 주식 잘 모르고 또 불안해서 주식시장 안 해도 되죠. 안 죽죠. 자, 부동산 집 문제 얘기할게요. 집 문제. 집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은행 저축이나 주식시장 문제가 다릅니다. 부족한 거 반드시 만들어내요. 안 그러면 상당수 사람이 앉아야 되죠. 길거리에. 금리가 오르고 뭐하건 임대가가 엄청 치솟겠죠. 다른 문제예요. 주요 사업을 체크해 봐야 한다. 이런 시장에서는. 자, 우선 부동산 중심을 좀 보면요. 저런 게 문제죠. 공사비 안 올려주면 뭐 한다? 공사 중단한다. 분양가 상승. 지금 이제 우리 주택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원자재 비용 증가하고 금융 다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저렴한 건 없다가 돼버리죠. 기존 주택이 더 쌀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우리가 공급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주택의 주요 위치들이 도심이죠. 도심 사업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기사 제목이 이렇죠. 재개발, 재건축 원주민 몰아내고 집값, 전세가 폭등 일으켜. 필수제 시장이니까. 근데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금리도 올라, 원자재 올라. 근데 우린 저걸 슬로우하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강행해야 된다.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불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존 상품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거죠. 왜? 이주민들 생기잖아요. 여기도 전세가 폭등 얘기하잖아요. 재건축 무조건 이런 거 돈 많이 넣어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먼저 방어죠. 임대 사시는 분들. 빨리 움직여야 될 수도 있죠. 주변 임대시장 불안이 극대화될 이유가 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뭐부터 시작하죠? 부시는 거 시작하니까. 자, 마무리 짓죠. 자, 은행만 믿고, 저축만 믿고,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대출금리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아니, 안 올라가요. 대출된다. 은행이자 많이 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우선 우리가 모든 금융기관은 우리 미국과 연결돼 있죠. 그쵸? 미국하고. 미국 은행이 적금이나 저축 이자를 많이 안 올려요. 돈 필요 없어서. 여전히 돈이 남아 돌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은행 똑같이 돌아갈 수밖에 연결돼 있으니까 똑같이 돌아가죠. 즉 아까 말했던 월 납입한도 되게 적게 맛배기 그냥 맛배기 음식처럼 그러려 유입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진실로는 의미가 없죠. 오히려 이게 은행이라고 보시면 이거 쓰레기통 넣는 거잖아요. 저거 뭐예요? 저거? 이게 돈이죠.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되면 여러분이 넣는 돈은 그냥 쓰레기통이라 생각하시고 거기에 돈 넣는 거예요. 너무 극대한 심한 표현이라고요. 아까 첫 기사 보셨죠? 정부가 강제하죠. 원금이 보장되는 여러분의 퇴직금 운영 계좌에 대해서 운영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4월 14일부터 뭐 한다고? 벌금 내라고. 이유는 뭐다? 실질 수익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가 그걸 암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다. 경제가 악조건이고 상황이 안 좋지만 약간 틀어서 보면 틈새 시장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잘 보시고 안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됩니다. 은행에 돈 넣는 거 답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 들려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좀 강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니까 고민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